중학교 때 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며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메타버스 게임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입학식을 하고 나오는데 옛날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선생님들의 눈총과 질타를 받으며 고군분투하였습니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머님, 세빈이 게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할머니도 합세하여 선생님들 말만 듣고 아들을 문제아로 만들고 나에게는 지금 잡지 않으면 커서는 절대 못 잡는다는 말로 나를 아들을 방치하는 부모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려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에 미쳐서 집안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모든 어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친정어머니는 아들하고 싸운 얘기를 엄밀히 말하면 아들 좀 혼내주라고 나한테 이르기 바쁘셨고, 아들은 나만 보면 억울함이 가득한 얼굴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되자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말은 못하고 그냥 떼만 쓰길래 친정어머니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길래 내가 방치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밖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아들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저는 모든 선생님들과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24시간 중 12시간을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내가 놀아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도 나를 닮아서인지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서인지 게임을 금방 질려합니다. 아들이 지겨워하면 나는 새로운 게임을 사주었습니다. 우리 집안 내력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도 TV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에게는 이게 아이들에게 큰 문제인가 봅니다. 먼저 담임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저에게 컴퓨터와 핸드폰을 하루에 몇 시간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고 담임 선생님에게 나도 혼날 것 같아서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인데 왜 문제를 삼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아들, 이 세상에서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선생님들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야. 선생님도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의무들이 있어. 그렇게 선생님들을 이해해드려. 바로 이게 사회생활이야. 너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어.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제 너와 나의 작전을 펼치자. 현재 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신용을 잃었어. 너가 어떤 아이인지 선생님들은 궁금해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반항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자 드디어 굳은 아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계속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너가 피곤하잖아. 엄마는 괜찮아. 자식 방치한다고 욕 한번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너는 아니잖아. ADHD인 것 같다고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눈에는 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야 해. 안 하면 엄마한테 문제가 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 네가 어떤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생이 돼주는 거야. 모범생. 우선 학교 가서 네가 아는 모든 얘기들을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먼저 생각을 해. 이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을지, 또 물어본다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그대로 절대 하면 안 돼. 선생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 그게 정답이야. 밤새고 게임하고 등교했어도 게임 1시간밖에 안 했다고 해. 그리고 학교에서 졸면 안 돼. 네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거야. 그게 노력이야. 그 뒤로 모든 선생님들, 할머니도 아들에게서 손을 놓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케어할 테니 아무도 참견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다니던 학원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다고 표현을 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들의 자유와 함께 닭똥 같은 눈물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때 선생님들과 할머니 말을 들었다면 아들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게임 제작에 관심이 많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힘들어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걸 24시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학교 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 나오는 게임이 하루에 3-4개가 매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의 게임을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은 1인 게임 개발자를 1차 목표로 잡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